자,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동적기획법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는 문제입니다. 줄여서 보통 그냥 LCS 문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약어로 부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유명한 문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일단 이 LCS Longest Common Subsequence 문제는 입력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subsequence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예를 보면 이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BCDB는 문자열 ABC, BDAB의 subsequence입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보면 BCDB가 있죠. 이렇게 BCDB 이렇게 BCDB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BCDB는 요 문자열의 어떤 subsequence다. 그러니까 BCDB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순서가 이렇게 BCDB 그 순서도 지금 맞아야 된다는 거고, 다만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 B나 A처럼 이렇게 건너뛰는 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subsequence라는 용어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common subsequence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자열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문자열의 공통으로 subsequence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BCA는 ABC, BDAB의 subsequence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BCA 이렇게 있고 또 얘의 subsequence이기도 하죠. BCA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BCA는 이 두 문자열,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이 문자열을 Y라고 하면 문자열 X와 Y의 common subsequence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 문자열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longest common subseque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자면 입력으로 어떤 두 문자열이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두 문자열 x와 y의 common subsequence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것, common subsequence 중에서 가장 긴 것을 찾는 문제가 LCS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B, D, A, B 하고 B, D, C, A, B, A 라는 두 문자열의 longest common subsequence는 B, C, B, A입니다. 여기 B, C, B, A 이렇게 있고 여기도 B, C, B, A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common subsequence인데 이게 이제 longest다, 제일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지금 4인데 길이가 5인 common subsequenc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척 보고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좀 요 두 문자열에 대해서 꼼꼼히 이렇게 따져보면 길이가 5인 common subsequenc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LCS가 되는 거죠. 가장 긴 common subsequence다. 다시 정리하자면 longest common subsequence 문제는 입력으로 두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자열의 common subsequence 중에서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약간 슬라이드를 몇 장 이렇게 넣어놨는데 좀 오히려 얘기가 산만해질 것 같아서 두 장 건너뛰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이제 동적계획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리고 동적계획법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순환식을 세워야 하는 거고, 순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의 옵티멀 서브스트럭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문제에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성립하는가,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존재하느냐, 즉 원래 문제에 대한 해를 원래 문제의 부분 문제들에 대한 해를 조합해서 원래 문제를 어떻게 구할 거냐, 혹은 그게 바로 순환식이니까 순환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제가 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나 순환식을 세울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요령으로 첫 번째 던져볼 질문이 이 문제에 대한 최적해의 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최적해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에서 생각을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X라는 문자열과 Y라는 문자열이 입력으로 주어진 두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Z를 우리가 이 두 문자열의 LCS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적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럼 이게 이제 최적해다. 그러면 요 최적해의 일부분이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최적해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최적해의 맨 마지막 문자가 A라면 이 X에도 어딘가 요 A에 대응되는 A가 있을 거고 Y에도 요 A에 대응되는 A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common subsequence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 최적해 Z에서 요 A를 제외한 요 보라색 나머지 부분의 정체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보라색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요 A 앞부분에 있는 요 하늘색 문자열과 여기에서 요 A 앞쪽에 있는 이 노란색 문자열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다시 요걸 Y 다시라고 하면 이 보라색 부분 최적해에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 보라색 부분은 요 X 다시와 Y 다시의 LCS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늘색 문자열과 노란색 문자열의 LCS 중에서 요 보라색보다 더 긴 게 뭔가 있다면 그럼 당연히 걔를 선택을 하고 어차피 이 A는 여분으로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니까 그 뒤에 A를 붙이면 더 Z보다 더 길어지겠죠. 따라서 당연히 이 최적해의 일부분인 이 보라색 부분은 원래 문자열 두 문자열의 일부분인 하늘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LCS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어떤 리커시브한 그런 특성이 순환적인 어떤 특성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뭔가 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어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특성이 성립하면 이것은 뭐 보통 여러분이 조금만 요령이 생기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에 대한 순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약간의 요령과 경험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냥 이제 결과를 그냥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Lij를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가 이제 순환식을 세울 때 항상 이렇게 뒷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x면 x 다시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얘와 얘의 어떤 LCS는 이 출발점은 그냥 똑같고 이렇게 얘보다 끝점이 더 앞쪽인 이런 두 문자열에 그러니까 이 x와 y의 어떤 LCS는 x-와 y-의 LCS의 어떤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Lij 이렇게 Lij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문자열을 우리가 x를 x1, x2 이렇게 해서 xm이라고 하고 y를 y1, y2, yn 그러니까 m과 n을 각각 문자열 x와 y의 길이라고 했을 때 순환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식을 세워야 되니까 Lij라는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Lij는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문자열 x 중에서 x1에서 xi까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xi까지 또 y를 y1에서 yj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x1에서 xi까지의 문자열과 y1에서 yj까지 이 문자열의 LCS의 길이를 우리가 Lij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x1에서 xi까지고 y가 y1에서 yj까지 길이가 j인 문자열일 때 이 두 문자열의 LCS의 길이는 일단 이 마지막 문자 xi하고 yj가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이 xi와 yj가 동일한 문자라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두 문자열인데 이렇게 그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가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죠. A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문자열의 LCS를 구할 때 우리가 이 A를 포기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A를 제외한 얘와 여기서도 A를 제외한 얘와 얘의 LCS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 A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의 순환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i하고 yj가 같다면 x1에서 xi-1까지 길이가 i-1인 문자열과 y1에서 j-1까지 요 두 문자열의 LCS를 구한 다음에 그 두 문자열의 LCS의 길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li-1, j-1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문자가 공통 똑같으니까 걔를 추가하면 되니까 그거 더하기 1이 lij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환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경우, 만약에 xi와 yj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 두 문자열의 LCS 안에 이 xi와 yj가 동시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xi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면 yj가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yj는 xi보다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문자열에서 yj가 마지막이니까 요 xi에 대응할 뒤에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바꿔서 이렇게 여기가 yj가 되더라도 xi는 버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열 xy의 마지막 문자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둘 중에 누구를 버려야 되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얘를 버리거나 혹은 얘를 버리거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지만 둘 다 버리는 것은 결국 그 두 가지 경우 안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얘를 버린다는 얘기는 x에서 요 xi를 버린 얘와 이 y 전체의 LCS를 구한다는 뜻이죠. 얘를 버린다는 것은 x 전체와 y에서 하나를 버린 애의 LCS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li-1j와 lij-1이죠. 그러니까 li-1j라는 것은 xi를 버리겠다는 뜻이고 xi를 버린 나머지 두 문자열의 LCS를 구한다는 거고 lij-1은 yj를 버린 두 문자열의 LCS를 구한다는 거죠. 그 둘 중에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둘 중에 더 긴 게 바로 LCS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환식이 성립합니다. lij는 만약에 xi와 yj가 동일하다면 그냥 li-1, j-1 플러스 1이고 그렇지 않다면 i를 버리거나 혹은 yj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버린 그 두 가지 중에 더 좋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순환식에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필요한데 베이스 케이스는 한쪽의 길이가 0이 되면 i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문자열 x가 길이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j가 0이라는 건 문자열 y가 길이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가 제로 empty string이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LCS의 길이는 당연히 0이겠죠. 물론 그냥 이렇게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순환식이 성립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허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순환식이라는 것은 제너럴 케이스가 반드시 이 베이스 케이스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해야 그게 이제 완전한 순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도 임의의 어떤 ij에 대해서 물론 이제 ij는 i보다 j가 이미 ij에 대해서 ij 간의 크기 관계는 없죠. 이것은 두 문자의 크기니까 이미 ij에 대해서도 이 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i가 줄어들거나 혹은 j가 줄어들거나 둘 다 줄어들거나 i와 j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언젠가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에 도달한다는 거죠. 물론 둘 다 동시에 0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에 도달하니까 제너럴 케이스에서 우리가 리커전을 반복하면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환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순환식을 세웠으니까 역시 메모이제이션이나 혹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순환식을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이 순환식의 값이 lij니까 2차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쪽을 i, 이쪽을 j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은 0에서 m까지 이쪽은 0에서 n까지 그러니까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두 문자열의 길이가 m과 n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lmn입니다. 즉 이 테이블의 맨 오른쪽 아래쪽의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식의 구조를 잘 보면 내가 ij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ij를 알기 위해서는 i-1, j-1이라는 것은 대각선으로 왼쪽 위쪽 값이고 i-1j라는 것은 내 바로 위의 값이고
ij-1이라는 것은 내 바로 왼쪽 값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상에서 어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값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 테이블상에 어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와 얘가 미리 얘보다 미리 계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바텀업 계산 순서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행 우선 순서로 계산을 하면 이 테이블에 어떤 값을 계산할 차례든 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세 개의 값은 항상 먼저 이미 계산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코드 자체도 뭐 물론 이제 여기서 i가 제로거나 j가 제로면 0이니까 먼저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 i가 0이거나 j가 0인 경우를 0으로 채우고 시작하는 게 이제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i equal 0에서 m까지, 그러니까 행이 0행부터 m행까지, 각 행 안에서는 열이 다시 0행부터 n열까지, 그러니까 평범한 행 우선 순서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죠. xi하고 yj가 같으면cij는 이렇게 되고, 다르면 요거와 요것 중에 더 큰 걸 고르고, 이것은 그냥 순환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이 테이블에 m번째 행, n번째 열의 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입니다. 이것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가 이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서 시간은 얼마 안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제이고, 이 문제의 어떤 응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계획법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